여러분들은 사주명리학으로 그 사람의 가정환경까지 알 수 있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실제 사주명리학은 그 사람의 개인적 기질, 적성, 대인관계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나, 어떤 취급을 받아왔나, 이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월지를 보는 거예요. 월지란 무엇이냐? 우리가 사주 8글자가 있잖아요. 자리가 있어요. 뭐 년간, 년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8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일간이란 건 그 사람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네가 호랑이냐 사슴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일간이란 건. 근데 월지는 그런 게 아니죠. 네가 있는 곳이 사파리냐 저기 에버랜드 동물원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 못지않게 월지도 중요한 거예요. 본질 못지않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월지라는 건 공용공간입니다.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포함된 나와 내 인연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지가 유년 시절에는 양육 환경이 되는 거예요. 커서는 먹고 산 일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월지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컴팩트하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월지가 비경겁제인 경우, 이런 분들은 자기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자식인 거예요. 이 인정을 받는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자신의 역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역량이 어떻든 믿음을 받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 집안에서 되게 자존감이 크겠죠. 그 사람이 집안이 중심이 돼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뭐 하자고 하면은 내 뜻에 따라가는 거고, 부모조차도. 그런 분들이 좀 사주구조가 나쁘면 단점이 뭐냐면은 좀 근자감이 심해요. 지 맘대로 하려는 게 크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오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월지 비겁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애초에 양육 환경 자체가 이 사람을 비판받는다기보다 잘한다 존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월지 비겁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월지 인성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성이란 게 뭔가요? 월지가 일간을 생했다는 거예요. 생했다는 건 도움을 준다는 거죠. 부모가 부모 노릇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사랑받는 자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집안 가난했는데요. 나 월지 인성인데? 우리 집안 잘 못 살았는데요? 월지 십신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객관적인 뭐 부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1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내 사주에 월지가 인성이다, 그것도 정인이다. 그럼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한 달에 7, 80만 원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든 어떤 입장이든 난 부모한테 사랑받고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주 구조가 나쁜 경우는 좀 응석바지로 클 수도 있어요. 몸만 큰 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주 구조가 나쁜 경우에 한해서예요. 사주 구조라고 말한 건 사주는 8글자이기 때문에 뭐 일간하고 월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으로는 월지가 식상인 경우도 있어요. 식상이란 거는 일간이 월지를 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간이 나고 월지가 양육 환경이죠. 근데 부모 자식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인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내가 반대로 거꾸로 내 부모를 걱정해줘야 되고 내 부모를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월지가 식상이신 분들의 부모님은 자식을 잘 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기보다 좀 나쁘게 말하면 방치를 한 거죠. 방임을 한 거죠. 알아서 컸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세상을 좀 빨리 깨달아요. 빨리 어른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른이 돼서도 가족 걱정도 많이 한 거예요. 부족한 우리 부모님, 내가 성공해서 뭐 용돈도 많이 드리고 뭐 집도 사드리고 뭐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되게 말하면은 나보다 못난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월지가 재성인 경우, 월지가 재성이라는 거는 일간이 월지를 극했다는 거예요. 극했다는 게 뭐냐면 생하고는 다르게 요구한다는 의미예요. 간섭한다는 의미고, 생이란 건 도와준다는 의미지만은, 그럼 내가 내 양육 환경을 간섭한다, 극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내 부모한테는 응석바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여건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이게 요구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부모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좀 철부지 자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월지가 관살이다. 이게 좀 많이 슬퍼요. 월지가 관살이라는 거는 월지가 일간을 극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나한테 희생을 강요했다는 의미예요. 특히 월지가 편관인 경우, 이런 분들은
내 부모와 내 집안의 형제들이 내 집안을 위해서 나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부모가 자식인 나한테 부모의 유년 시절의 꿈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의사 되고 싶었는데 나 의사 못 됐어. 나는 판사하고 싶었는데 판사 못 됐어. 그럼 당신이 수능 쳐가지고 의대를 가고 법대를 가면 될 걸. 자식이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보통 그게 부모 욕심이 많이 반영이 되죠. 이런 분들은 가정환경 자체도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기 쉬운 거예요. 부모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자식 입장에선 어때요? 억울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부모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고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했던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거야. 부모님이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는 거고, 이런 직업을 가져야 성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난 믿고 따라왔는데 정작 깨닫고 보니까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적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월지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우리 집안에서 어떤 역할이었나, 뭐 주연이었나, 조연이었나, 단역이었나, 인정을 받았나, 희생을 강요받았나, 응석바지였나, 이런 역할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그 월지라는 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년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가는 우리 인생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지를 알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유년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간이라는 게 나 자신 중요하죠. 나라는 민낯을 본 거라면 월지라는 건 내가 어떻게 커왔는가, 내 트라우마의 근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내가 내 가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알 수 있는 실마리고 열쇠거든요. 오늘 사주 1타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